하여튼 이게 좀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게 암석을 구성하는 성분이 이걸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암석은 이렇게 규소 하나에 규소가 원래 원자가 전자가 4개가 있어요. 이 규소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를 결합을 해서 산소랑 결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원래 전하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써주긴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까지 너무 디테일하게는 몰라도 뭐 이런 거 써주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성분이에요. 이게 어떤 암석의 구성 성분이에요. 규산염 사면체 전체 전하가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가 마이너스거든. 원래는 이렇게 전하를 쓰면 얘가 이제 전자를 이렇게 산소가 너무 그 전자 잡아당기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4개를 이렇게 뺏기는 걸로 써. 이거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거 다 더하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기 때문에 주변에 양이온이랑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요거를 이렇게 또 다른 애랑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해서 연결될 수도 있어요. 다 좀 어렵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연결하면서 독립형 구조로 있는 경우가 있고 독립형 구조는 이게 다른 애랑 이게 공유 결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애가 다른 금속 원소랑 결합을 하고 있어요. 감남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독립형 구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애는 그냥 쪼개지지 않고 그냥 깨져.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쪼개짐이 있고 깨짐이 있는데 암석의 성질이 결정이 되는 거죠. 단사슬 구조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이제 산소가 이렇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산소가 산소 2개와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공유하여 2개를 단일 사슬 모양으로 길게 결합을 합니다. 이거 휘석이 이렇게 되는데 요런 게 기본 구조가 되면 좀 어떻게 될까? 약간 이렇게 길다랗게 되기 때문에 요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쪼개져요. 한쪽 방향으로. 이거는 쪼개짐이 없는데 복사슬 구조는 이렇게 사슬 2개 연결된 것처럼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규산염 사면체는 2개의 산소를 공유를 하는데 여기 있는 규산염 사면체는 하나, 둘, 3개를 공유를 해요. 산소를. 그래서 2개 내지 3개를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공유한다. 각섬석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판상구조는 이게 지금 그리다가 만 겁니다. 이게 쭉 연결되는 건데 이렇게 3개 얘도 3개 얘도 3개 산소가 요 산소 그래서 3개씩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산소를 공유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판상으로 되고 판상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흑음모가 넓게 펼쳐진 판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져요. 판상으로 잘라집니다. 흑음모가 망상 구조 가지고 있는 거는 4개씩 공유하는 거야. 4개씩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다 보면 이런 구조가 되는데 석영이나 장석이 있고 요 애가 가장 단단해요. 망상 구조로 되어 있는 애가 가장 단단합니다. 석영이나 장석 되게 단단하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의 특징 82쪽까지 아까 했다고 했나요? 광물의 특징이 이게 지금 흑음모는 판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잘라질 수도 있어요.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쪼개지는 거는 일정한 방향으로 쪼개지는 거고 깨지는 거는 일정하게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규칙하게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규칙하게 깨지는 애들은 독립형 구조로 되어 있는 애나 감남석이나
망상 구조로 되어 있는 석영이나 이런 데들은 깨짐이 나타나. 깨짐. 독립형이나 망상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일정하게 잘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울퉁불퉁하게 깨집니다. 깨짐. 화학적 풍화도 망상 구조가 제일 강해요. 망상 구조가. 독립형 구조로 된 감남석은 풍화작용이 가장 약하고 금방 부스러지고 이렇고, 망상 구조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공유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석영 이런 거는 풍화에 되게 강하다. 잘 안 쪼개진다.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원래 그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도. 물론 이제 규산염, 다이아몬드는 규산염 사면체는 아니고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긴 한데, 그런 애들 망상 구조가 훨씬 더 단단합니다. 여러 가지 써 있는데 배우긴 했죠. 그래도 우리가 독립형 구조로 되어 있는 거는 감남석이 있고요. 단사슬 구조 휘석, 복사슬 구조 각섬석, 판상은 흑운모, 망상 구조는 석영과 장석이 있다. 자, 요거 관련돼서 문제는 풀었었나? 근데 여기 풀어져 있나요? 여기 88쪽 한번 봐주세요.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지금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본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탄수화물이 있고 단백질이 있고 지질, 핵산 등이 있는데, 다 보면은 탄소로 되어 있어. 탄소. 탄소가 기본 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원소가 공유결합하여 만들어진 탄소화물이다. 탄소화물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탄소화합물이야. 탄소화합물이에요. 탄소가 들어가 있는 탄소화합물이에요. 자, 탄소화합물의 특징은 까만 게 탄소인데, 탄소가 기본 골격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본 골격. 요것도 중간에 이렇게 있긴 하지만 하여튼 탄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탄소. 중간에 뭐 산소가 들어가 있긴 했어도. 그래서 탄소화합물은 탄소가 기본 골격이에요. 그리고 탄소는 결합을 4개를 해야 돼. 그래서 결합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이런 식으로 다 결합을 4개 결합해요. 4개. 4개씩. 탄소는 결합을 4개씩 하셔야 됩니다. 잡으면 다 4개야. 하나, 둘, 셋, 넷. 그쵸? 하나, 둘, 셋, 넷. 요건 3개 같지만 잘 봐요. 하나, 둘, 셋, 넷. 이중결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탄소는 다 결합을 4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애 보면 수소는 결합을 하나만 해요. 하나. 그쵸? 산소는 2개 합니다. 하나, 둘. 빨간 애 보면 하나, 둘. 질소는 3개 합니다. 질소는 하나, 둘, 셋. 이거는 다 왜 그러냐면 옥텟 규칙이라는 거 만족하려고, 전자가 8개가 들어가면 안정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탄소는 4개 결합해야지 8개가 되고요. 산소는 2개만 해도 돼요. 원자과 전자가 6개여서. 질소는 5개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5개이기 때문에 결합을 3개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튼 요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구야? 탄소야, 탄소. 탄소는 결합을 4개를 할 수 있어요. 4개. 아까 전에 규소도 4개 할 수 있는 거 맞는데, 규소도 4개 할 수 있는 거 맞긴 해. 근데 생명체를 구성하는 거는 탄소가 더 많아요. 탄소입니다. 탄소가 더 많다라기보다는 탄소야, 탄소.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이 원자과 전자가 지금 4개죠?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인 줄 아시죠? 얘를 8개가 되려면 4개의 공유결합을 해야 돼. 4개의 공유결합을.
전자 4개는 다른 원자와 공유 결합함으로써 가능하다. 만약에 수소랑 이제 결합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결합을 하면서 안정화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메테인이지, 메테인. 탄소는 결합 4개 해야 된다. 탄소는 결합 4개. 메테인이 되는 겁니다. 자, 탄소 결합의 다양성. 일단 결합을 4개나 할 수 있고, 근데 4개 중에, 예를 들어서 4개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화합물이에요. 이런 거랑, 뭐 메테인이랑, 염소가 하나 붙은 애랑, 뭐 하나 또 붙을 수도 있거든요. 결합을 시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화합물이 돼요. 다 다른 화합물.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 다른 애들끼리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결합이 돼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거랑 얘랑 다르고 얘랑 얘랑 다르고 얘랑 얘랑 달라. 그러니까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쭉 그냥 연결된 건 사슬 모양이라고 하고요. 가다가 가지가 나와 있는 건 가지 모양이라고 하고, 이 끄트머리가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고리 모양도 됩니다. 다양하게 될 수가 있고, 근데 이건 전부 다 단일 결합만으로 표시했는데, 이게 단일 결합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중 결합도 돼. 이중 결합도 하나, 둘, 셋, 넷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은 똑같은 겁니다. 얘는 하나, 둘, 셋, 넷. 그쵸? 이중결합, 삼중결합도 있고, 근데 이게 사중결합은 없어요. 사중결합은 없어. 요렇게, 이렇게 안 돼. 안 돼요. 이거는 너무 전자들이 한쪽에 너무 몰려있는 거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안 돼. 요런 애들이 있다. 그리고 요렇게 됐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씩만 이렇게 바뀌어도 다른 애야. 다른 애. 다 다른 애야 이게. 결합을 4개나 하니까 요 중에 수소 하나 떨어지고 다른 게 이렇게 붙어도 성질이 다 달라. 자, 뭐 요런 거 이제 지방산이긴 한데요. 시스네, 시스 지방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생명체는 탄소 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탄소의 특징, 결합을 4개를 하면서 다양한 분자들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잡한 분자들을 탄소 결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물계로의 탄소의 유입. 근데 지금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탄소들은 사실 공기 중에 떠도는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 형태로 바뀌고, 이산화탄소가 유기물 형태로 바뀐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먹어요. 사람이나 뭐 이렇게 먹어, 식물을 먹은 다음에 우리 몸 내에서 그런 애들을 다 우리 살 이런 거 만드는 애를 바꾸는 거예요. 식물을 먹었는데 나중에 살찌잖아. 이런 걸 바꾸는 겁니다. 밥 먹는데 머리카락 막 자라잖아. 이런 거 다 바꾸는 거야, 이 형태로. 그러니까 처음에 공기 중에 떠돌던 이산화탄소가 식물을 통해서 그 생물권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우리 동물이 먹는다, 동물이 먹어가지고 다 우리 몸에 있는 성분들로 다 바꾸는 겁니다. 식물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어. 우리 몸에 이제 그 세포마다 그 화학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분해하기도 하고 결합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 세포에서.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 탄수화물도 탄소화물이고요. 단백질, 지질, 핵산 등이 다 탄소 화합물이야. 이건 구체적으로는 이제 다 배워요. 이게 뭐 어떻게 생긴 거다, 이거는. 탄소는 최대 4개의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단일 결합만으로 하면 4개랑 결합하는 거고 뭐 다른 원자랑. 그러니까 뭐 이중 결합하거나 이러면은 뭐 결합하는 원자 수는 적어져도 결합을 4개를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결합을 4개를 하는 거는. 그다음에 다양한 골격을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탄소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명체와 탄소 화합물, 생명체에서 탄소 화합물은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원이 되며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등 생명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뭐 몸을 구성하는 거는 뭐 단백질이 주로 하긴 하고, 그쵸? 뭐 지질도 좀 있긴 하지만 에너지원이 되는 거는 탄수화물이 주로 중학교 과정 배우면은 뭐 이런 거 배우는데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원이고 뭐 밥을 안 먹어 그럼 지방이나 이런 것도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죠. 단백질도 마찬가지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건 DNA고 뭐 RNA에 저장하는 애들도 있고 RNA는 이제 전달해 주는데 주로 이제 사람한테서는 이제 그 유전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요. 이런 DNA, RNA 합쳐가지고 핵산이라고 부르죠. 이거 핵산. 이런 애들이 다 탄소화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넘겨보시면 86쪽인가요? 86쪽에. 근데 우리 주변에 보는 대부분의 물질은 탄소화합물이에요. 뭐 쇠붙이 이런 거 빼고, 나무 탄소화합물이고, 종이도 탄소화물이고, 플라스틱 탄소화물, 플라스틱. 철로 된 거 빼고는 다 탄소화물이야. 우리 몸 안에 뭐 털, 뭐 손가락, 뭐 이런 거 다 탄소화물이야. 탄소가 엄청 중요한 물질이죠. 쇠붙이 같은 거 빼고, 이런 거 철 이런 거 빼고는 뭐 이것도 탄소화물이고 아닌 게 없어요. 탄소화물이 아닌 게 없어요. 대부분. 뭐 이런 거는 탄수화물은 좀 빠지겠다. 아, 그래도 뭐 석회 물질 들어가 있고 뭐 이러면 탄산칼슘 같은 거 들어 있으면 탄수화물이긴 하네. 유기물은 아니어도. 자, 규소와 탄소의 특징. 규소와 탄소는 둘 다 14족이고 원자과 전자가 4개씩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등치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규소는 3주기로 규소가 좀 더 커. 이 탄소보다. 그래서 이렇게 규소같이 이렇게 큰 애들보다는 이제 이 탄소가 조금 더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는 있어요. 등치가 작은 애가. 다른 애들이랑 이렇게 좀 조화롭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합을 4개나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결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까만 애는 다 탄소입니다. 탄소. 지질, 단백질, 이건 포도당인데 포도당. 이런 거 다 탄소가 기본 골격으로 되어 있다. 광물은 규소의 비율이 높습니다. 예. 광물은 SiO4 요런 애가 이제 규산염 사면체로 존재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광물도 그렇게 적지는 않네. 광물도 뭐 2500종류이긴 하지만 탄소화합물이 훨씬 많아요. 탄소화합물은 뭐 3000만 가지 이상 막 이래요. 예. 탄소화합물은 광물 중에는 이제 대부분이 규산염 사면체로 되어 있고 뭐 석고라던가 뭐 이런 일부 물질들 뭐 금만으로 되어 있다던가 요러면은 다른 광물이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규산염 사면체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장석이 제일 많아요. 장석이 광물의 51%를 차지한다. 예. 장석이 규산염으로 되어 있죠. 규산염 광물이죠. 뭐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이런 것 등이 우리 몸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89쪽에 7번은 풀어져 있나요? 풀어져 있어요? 네. 8번부터 하면 돼. 그러면
8번부터 12번까지 풀어봐 주시고요. 자, 탄소의 특성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4개. 그 다음에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탄소 화합물을 형성하는 거 맞고요.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은 최대 4개까지만 되는 거예요. 최대 4개까지 되는 거고, 전자는 8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전자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생명체는 물과 소량의 무기 염류를 제외하면 유기물인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화합물은 원자과 전자가 4개인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번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탄소 화합물에 해당하는 거. 물은 탄소 화합물이 아니다. 이거 탄소가 없잖아. 핵산은 이제 배우면 알겠지만 탄소가 있습니다. 지질도 있고요,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물은 탄소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탄소와 탄소 사이의 단일 결합만 형성한다. 이중결합도 있고 삼중결합도 있어. 탄소를 중심으로 산소, 수소, 질소 등이 공유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거 맞고요. 탄소의 연속적인 결합으로 다양한 탄소 화합물이 형성되어 탄소 화합물은 생명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맞죠? 그 다음에 12번에 지각의 주요 구성 원소인 규소와 생명체의 주요 구성 원소인 탄소의 공통점은 14족 원소라는 거고,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고요. 산소하고만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아니죠. 산소 말고 다양한 원소랑 결합을 하죠. 산소하고만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이거는 틀렸고. 자, 잠깐만. 자, 마저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생명체 구성물질의 다양성. 이게 지금 도마뱀 무치라고 하는 그런 도마뱀이야, 얘가. 지금 눈 부릅뜨고 있는데, 얘가 지금 유리판 같은 거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요게죠. 요게 요 빨판 같은 게 있는데, 요게 지금 얘 때문에 유리판 같은 데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영상을 보여줄게. 이거 신기한데, 여기 가느다란 털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전자현미경으로 보잖아? 그럼 털이 되게 많은데 털 끝이 또 막 갈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분자 간의 힘이 세져가지고 여기 달라붙을 수 있어요. 이게 벽을 타고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거꾸로. 희한하게. 빨판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부드러운 털로 돼 있어요. 털 같은 걸로. 이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신소재 개발하고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사진이야. 신소재 같은 거 개발할 때 저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거든요. 뒤에도 이걸로 돼 있구나. 자, 아무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물, 무기염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이 제일 많기는 해요. 물이. 근데 물은 우리 몸에 많이 채워져는 있는데, 물론 기능도 있죠. 체온 조절을 한다던가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거 빼고는 이제 단백질이 제일 많아요. 근데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 이게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라고 불리우는 수만 가지 애가 있는 거예요. 이 세포 안에 여러 가지 효소도 그렇고
단백질이라고 하는 뭐 한 종류의 뭐 어떤 단백질 뭐 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종류의 단백질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고 근육도 단백질로 되어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질이 4% 그 정상이면 뭐 비만이 아니면 지질이 4% 정도 있는 게 정상적이야. 비만이 아니면 그 다음에 핵산도 1.5%나 있는데 세포마다 다 핵산이 있어요. 다 세포마다 그 1.5%나 차지하죠. 뭐 기타 이거는 무기염류에 해당할 텐데 무기염류 뼈라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6.5% 정도 됩니다. 탄수화물도 되게 조금 있어요. 탄수화물도. 아무튼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물, 무기염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질량 비로 따지자면 그 중에 가장 많은 건 물이고요. 물을 제외하고는 단백질이 가장 많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은 구성 원소는 탄소를 포함하는 탄소화합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다. 물 빼고는. 탄소화합물 중에서 작고 간단한 단위체가 연결되어 복잡한 물질을 이루는 것이 많다. 자, 탄소화합물을 다른 말로 유기물이라고도 해요. 유기물. 뭐 아무튼 유기체 이런 거 생명체를 유기체라고 하고 생명체에서 만들어지는 화합물 이런 거를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유기물이 탄소화합물인 거지. 자, 탄수화물은 그런 탄소화합물 중에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위체인 포도당이 결합하여 형성된다. 포도당이 결합하여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생명체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1g당 4kcal의 열량을 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으면 힘이 나는 게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이 섭취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단백질도 쓸 수는 있는데 탄수화물 없으면 단백질 쓰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없으면 단백질이나 지방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굶고 뭐 이러면 이제 살이 빠지긴 하죠. 식물의 경우 구성 물질의 비율이 높다. 탄수화물의 구성 비율이 높다. 탄수화물의 종류에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런 게 있는데 단당류는 포도당이라는 것만 있어. 그러면 그건 이제 단당류가 돼요. 자, 뭐 대부분 포도당을 주로 배우긴 해요, 우리는. 근데 포도당이나 과당이나 갈락토스 이거 혼자 있으면 단당류라고 하는 거고 이당류는 당이 두 개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당이. 그래서 엿당 이런 거는 포도당 결합하면 엿당. 설탕은 포도당 과당. 젖당은 포도당 갈락토스. 뭐 이러면은 젖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당류는 단당류보다는 뭐 당이 두 개씩 있는 거죠. 다당류는 단당류가 엄청 많이 결합하는 거예요. 녹말은 포도당이 엄청 많이 결합합니다. 근데 글리코젠이나 셀룰로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결합하는 방식이 달라서 이제 성질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포도당이 이렇게 육각형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그래서 엿당은 포도당, 설탕은 포도당, 과당, 젖당은 포도당, 갈락토스 등이 결합을 하면 이당류가 되고 이게 당이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뭐 녹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글리코젠, 이런 식으로 되려면 셀룰로스. 근데 셀룰로스는 우리는 소화 효소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셀룰로스는 먹어도 흡수가 되지는 않고 그냥 바깥으로 내보내집니다. 식이섬유라고 하죠, 식이섬유. 근데 녹말은 이걸 분해를 해가지고 이걸 분해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가지고 소장에서 흡수를 하죠. 글리코젠도 그렇고. 이런 게 전부 다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 이런 거는 이제 다당류고요, 다당류. 자, 그 다음에 단백질. 중합체라는 말은 기본 단위가, 이거 기본 단위죠? 이게 두 개만 결합되어 있으면은 이걸 중합체라고 하지는 않고 반복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중합 반응이라고 해서 이제 중합체가 되는 반응을 하면은, 저런 걸 중합체라고 해. 기본 골격이 여러 개가 반복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중합체라고 해요. 단백질.
탄소, 수소, 산소에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황을 포함하기도 한다. 단위체인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아까 녹말의 단위체는 포도당이었던 거고요. 녹말에 이게 단위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위체. 단위체가 포도당이었던 거고,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단위체야. 이것도 더 구체적으로 더 나오는데, 뒤에 또 나오는군요. 하여튼 지금도 이제 좀 약간 개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만들어지고, 세포막이나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면서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고요. 효소나 호르몬 성분으로 체내 화학반응과 생리작용 조절하며, 이게 다 단백질이 한다라는 거죠. 항체 성분으로 몸을 보호한다. 이런 거 다 단백질이 해주는 거죠. 자, 지질은 질소 없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물에 녹지 않으며 유기용매에는 잘 녹는다. 지질이기 때문에 물에는 안 녹지만 유기용매는 잘 녹고, 지질은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등이 있다. 중성지방은 이렇게 생긴 애들이고, 요거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게 흡수를 하고요. 1g당 9kcal 열량이 납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은 둘 다 1g당 4kcal이고, 지방은 중성지방은 1g당 9kcal이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저장하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g만 저장해도 9kcal가 나오니까. 그래서 얘네들 영양분 저장할 때는 지방 형태를 바꿔서 저장하는 거고요. 인지질은 이제 세포막이 있으면, 세포가 있으면 세포막이 있는데, 여기에 인지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지질. 인산 머리에 지질 꼬리. 인지질이라고 하는 분자가 지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여러가지 콜레스테롤이나 성호르몬 등이 요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조금씩 다르면은 어떤 애는 콜레스테롤이 되고 어떤 애는 성호르몬이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애가. 자, 그 다음 핵산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랑 인까지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제 얘도 단위체가 있는데, 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한다. 저장하는 거는 DNA에 저장하고, 전달할 때는 RNA가 주로 전달을 해주고. 여기까지가 이제 탄소 화합물이었고, 우리 생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이제 무기물은 유기물이 아닌 거고 탄소 화합물이 아닌 거죠. 질량비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물은 다른 액체에 비해 비열이 크다. 비열이 크면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 거고요. 기화열이 크다. 그러면 얘가 증산작용이 일어나거나 땀이 분비돼서 마를 때 체온 변화를 막을 수가 있어요. 시원하게 되니까. 기화열이 크면 주변의 열에너지 뺏어가는 게 크기 때문에 시원하게 되는 거고요. 용해성이 크다. 다른 물질들을 녹여가지고 운반을 합니다. 그다음 화학 반응의 매개체가 되어 체내 화학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한다. 뭐 가수분해 뭐 이런 거 있거든. 가수분해 뭐 이럴 때 물 필요하고요. 화학 반응의 매개체가 되는 거 맞고. 무기염류는 칼륨이나 나트륨이나 칼슘 등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뼈를 구성하기도 하고 또 생리기능 조절하는 데도 이용이 됩니다. 신경세포나 이런데 이 나트륨이나 칼륨이 꼭 들어가 있거든요. 세포액이나 혈액 중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이온 상태로. 자, 그래서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요. 단백질은 몸의 구성 또는 효소나 호르몬 이런 거의 성분,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지질은 저장 에너지원으로 주로 사용되고, 세포막의 인지질이나 성호르몬의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
세포막은 인지질, 핵산은 유전 정보의 전달과 저장에 관여한다. 무기물 중 물은 체온 유지에 관여하며 무기업류는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자, 요거. 그래서 좀 더 배운 다음에 문제 푸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는 지금 대략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도 또 나와요. 단백질은 어떻다, 이런 게. 잠깐만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여기 할게요. 여기 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배울 건데, 단백질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뭐 머리카락도 단백질이고, 근육도 단백질이고, 뭐 깃털, 뭐 뿔 이런 거 다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애야. 아미노산이 밑에 있죠. 아미노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미노기랑 카복시기가 이렇게 탄소 하나 이렇게 붙어 있고, 수소는 하나가 있고, R이라고 하는 게 이게 20종류가 있습니다. 20가지가. 그래서 아미노산은 총 20가지가 있어요. 천연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습니다. 20종류. 근데 뭐 다른 것도 있다라고는 돼 있는데, 뭐 사람도 20종류로 돼 있고 대부분 20종류로 돼 있어. 근데 요 카복시기가 요게 산이야, 산. 이게 COOH 얘가 여기 무슨 산이야, 산성 물질이야. 그래서 합쳐가지고 이 아미노기랑 뭐 카복시산이니까 합쳐서 아미노산이라고 불러.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아미노산이 좀 어려워요. 화학을 좀 알아야 돼서 이게. 여기에 카복시기에 이 OH랑 반대편에 아미노산의 이 아미노기에 있는 이 수소랑 합치면 물이 되면서 요게 요 결합이 탄소와 질소 결합이 이어져요. 이걸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물이 빠져나오면서 이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요런 거를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 펩타이드가 단백질이라는 뜻인데, 단백질 만드는 결합이야, 이게. CO랑 여기 NH랑 이렇게 결합한 거. 결합이 됐지? 근데 여기 또 하나가 또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블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런 뭐 레고 같은 거 있잖아요, 레고. 그럼 여기에 한쪽에 올록하게 되어 있으면 이제 반대편은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근데 또 낄 수 있지, 다른 거를 또. 그러니까 여기에 아미노기가 또 와. 다른 아미노기가 또 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결합을 했는데, 여기에 또 수소랑 이렇게 되면 또 빠져나가가지고 또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쭉 엄청 길게 하는 거야. 엄청 길게. 그래서 중합체가 되는 거죠. 이거 하나하나가 단위체인데, 여기 펩타이드 결합, 여기 펩타이드 결합, 여기 펩타이드 결합이 쭉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각각에 달려있는 요 애들이 여기 다르잖아요. 요 애가 달라가지고 성질들이 달라지고 다른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수만 가지 단백질이 나오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단백질은 몸은 대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아미노산이 규칙적으로 결합하면서 고분자 탄소 화합물이 되는 거고,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고요. 그게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 해서 결합을 합니다.
펩타이드 결합이 쭉 연결되면은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근데 그게 잘 꼬여서 어떤 형체가, 특별한 형태가 딱 되면은 그걸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폴리펩타이드가 쭉 있는데 이게 봐봐요. 아미노산들이 쭉쭉 결합해가지고 폴리펩타이드가 된 다음에 요 모양으로 잘 꼬이면은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꼬이는 거는 자동으로 일어나요. 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병풍 모양, 나선 모양 이런 거는 여기에 이 붙어 있는 요런 작용기들이 요게 각각의 다 역할을 하면서 요로 붙어 있는 애들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꼬여요. 엄청 신기하게도. 그래서 요게 요 순서는 1차고 요게 이제 요런 부분은 2차고, 거기 안에 들어갔어요. 이런 애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4차 구조가 됩니다. 4차 구조가 됩니다. 단백질의 입체 구조, 각각의 단백질의 기능은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서 비롯된다. 모양이 중요해. 모양. 특정 모양이 있어서 그 모양에 따라서 지난번에 하는 학습지 마지막이요. 앉아있었어요. 네, 갖다 줄게요. 네. 그럼 이제 이 입체 구조가 만약에 열이나 이런 걸로 파괴가 되면 그 단백질 기능이 상실이 돼요. 그래서 열 받으면은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도가 중요해요. 온도가 열이나 산에 의해서 변하면 구조가 달라지잖아.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일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려가지고 열나, 그러면 단백질들이 막 이렇게 막 풀어져. 그러면 자기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뭐 해롱해롱해지는 거죠. 못 살아요. 네. 그 하나하나가 다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체 구조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 단백질의 종류,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 그 다음에 아미노산 몇 개 붙는지 배열 순서, 이런 게 이게 단백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배열 순서가. 그 아미노산이 20종류인데 만약에 가능한 단백질은 무한종이고요, 사실. 근데 지금 우리 몸에 있다던가 뭐 다른 단백질은 전체 11만 종이 넘습니다. 사람은 적어도 한 4만 종 이상 단백질이 여기서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세포에서. 그래서 20종의 아미노산이 결합하면서 그 종류나 개수나 순서가 다르면 다른 단백질이 돼. 그래서 단백질에 의해서 생명활동이 수행이 되는 거죠. 단백질은 세포의 건조 중량, 그러니까 물 빼고 50% 이상은 단백질이 차지하고 있어요. 물 빼고. 그 다음에 뼈나 연골, 머리카락, 손톱 등 몸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이루기도 하고,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이 효소나 호르몬의 성분이기 때문에 물질 대사와 생리 기능을 조절해 주고요. 헤모글로빈도 단백질인데 이거는 산소 운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너지원이 없다, 그러면 이제 단백질을 분해해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운동, 뭐 밥 안 먹고 이러다 보면 근육이 이제 뭐 쪼그라들죠. 근육 손실이 옵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단위체고 20종류가 있고요.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들이 결합할 때 물이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결합하는 거고, 입체 구조가 되게 중요한데 그 입체 구조는 사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긴 해. 근데 그게 열받아서 풀어지거나 이러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면 자기 역할 못하는 거고요. 단백질의 기능은 입체 구조에서 비롯된다. 단백질은 생명체 주요 구성 성분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생리 기능을 조절하기도 하고 산소 운반하고, 이거 헤모글로빈 에너지원으로도 쓰인다. 자, 핵산을 조금만 이따 하고요. 문제를 1번부터 단백질에 대해서
6번까지는 풀 수 있는데 98쪽에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봐 주시고 자, 기억은 이제 가장 많은 거는 물이고요, 물. 예, 기억은 물이고 니은은 단백질, 니은을 이루는 단위체, 단백질을 이루는 단위체는 아미노산. 자, 탄소화합물,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된다. 생명체 주로 에너지원으로, 주로라는 말이 붙고 이러면 탄수화물이 탄수화물. 탄수화물이고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무튼 이게 뭐 이런 그림이 원래 포도당이긴 한데 이거는 좀 그 대표적으로 그림을 그린 거기 때문에 단위체가 결합해서 고분자 화합물이 되는 경우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죠. 녹말이랑 RNA도 그런 게 되고요. 단백질 되고 포도당은 단위체이기 때문에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중성지방도 된다고 해야 되나? 중성지방은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성지방도 안 돼 있네 여기는. 그러긴 하다. 중성지방은 좀 다르긴 하죠. 중성지방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런 애가 이제 글리세롤과 지방산 3개가 결합한 거 3개. 좀 어렵죠. 하여튼 얘는 글리세롤이랑 지방산 3개가 결합한 건데 요거는 뭐 요런 형태는 아니네. 고분자 화합물이긴 해도 요렇게 축합 반응 해가지고 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3개만 고릅시다. 기억님들은. 그 다음에 자 요거 하나하나는 아미노산이고요. 예,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 요거는 펩타이드 결합이죠. 펩타이드 결합. 가가 길게 연결된 사슬, 이 사슬 자체는 그냥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폴리펩타이드가 잘 꼬이면은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형태가 딱 갖춰지면. 그래서 나는 폴리펩타이드 쓰면 되고요.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효소 호르몬 성분이 됩니다. 단위체는 20종류 정도고 생명체 구성하는 전체 구성 성분 중 양이 많다. 예, 가장 많다. 근데 이게 이제 물이 있으니까 물 다음이니까 2등이기 때문에 선택하면 안 되고 단백질은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구조에 따라 특정 기능이 나타난다. 단백질의 입체 구조 결정하는 것은 아미노산의 종류, 수, 배열 순서입니다. 요런 거에 따라서 아미노산 그 단백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20가지 아미노산은 원래 우리 그렇잖아. 블록이 되게 많아. 근데 그거를 니네가 어떻게 쌌냐에 따라서 성도 되고 뭐 집도 만들고 블록으로 뭐 마을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배열 순서가 엄청 중요합니다. 배열 순서가. 자, 단백질 배웠고요. 그래도 단백질은 좀 익숙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핵산이라는 거는 조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핵산. 핵산은 원래 핵 안에, 세포의 핵 안에서 발견된 산성 물질. 이게 뉴클레익 엑시드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핵산에서 이게 뉴클레익 엑시드라고 돼 있어요. 엑시드가 산이거든요. 그래서 뉴클레익은 이제 핵이라는 뜻이고 핵 안에 그 산성 물질이야. 그 핵산이라고 부르는데 핵산에 2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안에서 발견된 것은 이제 주로 DNA, RNA인데 핵의 그
그 세포지 핵 바뀌죠. 이건 세포지 핵 바뀌는데 이런 거는 R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 바깥에서도 존재를 하거든요. 자, 핵산은 산소,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이 들어가 있죠. 인.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게 기본 그 단위체예요. 뉴클레오타이드가 단위체입니다. 단위체. 이게 규칙적으로 결합하여 고분자 탄소화합물이 되는데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는 DNA, 전달해 주는 거는 RNA예요. 그래서 이 핵 안에 이게 DNA죠. DNA. 이게 DNA 모습인데 DNA가 있습니다. 일단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좀 어려워 다. 인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당. 그 다음에 염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당은 그 포도당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당. 그러니까 오각형으로 그리는데 이런 거 이제 포도당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당이 두 종류 있어요.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 여기에 보면은 OH가 있고 여기는 H가 있고 똑같은데 이게 여기가 달라. 근데 이게 산소가 제거가 되면 우리가 디옥시라고 부르는 거야. 산소가 없다. 산소가 제거가 되면 D자를 붙입니다. D자. 뭐가 제거가 되면. 디옥시리보스는 산소가 없는 걸 말합니다. 근데 디옥시리보스가 들어가 있는 핵산은 DNA예요. D잖아, D. 리보스가 들어가 있으면 RNA입니다. RNA. 자, 그래서 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당이 두 종류예요. 오탄당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당이 두 종류가 있는데 DNA는 디옥시리보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름 따라가시면 돼. RNA는 그냥 리보스가 있어요. 리보스. 자, 그 다음에 인산당 염기는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는 거다. 한 개. 그 다음에 염기는 4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전체적으로는 5종류긴 한데 RNA에 4종류 있고 DNA에 4종류가 있어. 근데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5종류인데 염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야. 진짜로 염기성을 띠긴 해요. 여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신 이렇게 5종류의 염기가 있어. 다시 설명할게. 이거는 그 다음에 인산은 그냥 인산이기 때문에 별 설명 없네요. 그러니까 인산은 인산이야. 인산이라고 하면 애가 있어. 인산. 인산이라고 인이 들어가 있는 산성 물질이 있어요. 뭐 이런 게 있어. 인산. 자, 다시 볼게요. 요거 하나가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인산과 당은 자꾸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뼈대가 돼. 뼈대. 인산 당은 결합 하는 거야. 이게 인산당 뼈대가 되고 염기가 이게 원래는 5종류지만 하나의 DNA나 RNA를 구성하는 거는 4종류거든요. 그래서 염기가 하나, 둘, 셋, 4개. 4개 그려져 있네. 요런 모양이야.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과 당은 뼈대를 이루고 염기가 붙어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 모양이에요. 당은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 DNA는 디옥시리보스라고 했죠. RNA는 리보스라고 했고, 근데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ATGC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ATGC.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4종류.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A랑 G랑 C는 겹쳐요. 근데 T 대신에 U로 바뀌어요. T 대신에 U로. 그래서 이거를 AUGC로 쓸게요. AUGC.
이렇게 써. 이렇게 짝지어서 써놔야 돼. AT랑 GC랑 짝이고 AU랑 GC랑 짝입니다. 처음 보면 어렵긴 어려워요. 자꾸 보고 문제 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실력이 늘어나는 거여서. 자, 분자의 구조 다시 보면 DNA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중 나선 구조야. 이게 이중 나선 구조. 이거를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합니다. 이 이중 나선을 밝힌 사람들은 노벨상 탔어요. 왓슨이랑 크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밝힌 사람은. 근데 이게 인산당은 뼈대라고 했잖아요. 인산당은 뼈대. 여기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게 인산당 뼈대야. 인산당 뼈대. 요 인산당 뼈대 이렇게.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애들 있지. 안쪽에 있는 애들. 요게 염기예요. 염기. 근데 이 염기가 이 반대가 A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꼭 AT야 이게. 여기가 보라색이 G잖아. 그럼 이거 꼭 C야. 다른 애도 봐봐요. 여기가 만약에 이제 빨간색 A로 하기로 했지 A. 그러면 초록색 있죠 T. 노란색이 C로 하기로 했지. 그럼 보라색 있죠 반대편에 G. 그러니까 항상 A랑 T랑 짝이고 G랑 C랑 항상 짝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T, GC 서로 짝이야. 근데 여기는 RNA는 이중나선은 아니고 그냥 단일가닥이에요. 단일가닥.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 단일가닥인데 여기는 이제 짝지어져 있진 않는데 DNA에서 복제를 해서 나올 때는 그 AU, GC 이걸 이용해서 사실 복제가 돼요. 하여튼 단일가닥으로 되어 있어. 여기는 요게 인산당 뼈대고 여기 나와 있는 염기가 AU 아니면 GC가 있어요. 여기 AU, G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DNA가 수소결합하여 두 가닥의 폴리펩타이드가 연결된다. 다 어렵죠. 뭔 말인지. 여기에 점점점 써져 있는 거 있죠. 점점점 여기. 요런 게 수소결합이에요.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인력이 강한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하여튼 수소결합으로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룬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세가지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도 있죠. AT 짝이야. AT GC 짝이 항상. 이거를 상보결합이라고 한다. 뭐 상호 보완적인 결합이다. 뭐 이런 의미인데, 여기 봐봐요. A 옆에 T, TA, CG, ATGC, G면 C야. AT, 그러니까 TA, AT, GC, CG, AT 항상 짝이야. 희한하게 이게 무슨 컴퓨터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로. 그리고 이중 나선은 1회전 할 때 10개 염기쌍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꼬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가 돼야 되나? 여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여튼 이렇게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꼬이면. 그리고 RNA의 단일 가닥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으며 DNA보다는 작아요. RNA가. 왜 그러냐면 DNA의 일부를 복제를 한 게 RNA야. DNA가 있는데 RNA가 DNA 일부를 복제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DNA보다 작지. RNA가 작습니다. DNA는 생물의 특성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고
염기가 다른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하여 염기 서열 이 다양한 DNA가 형성이 되고요. DNA에 다양한 유전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RNA는 DNA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이것도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좀 이따 배웁니다. 나중에 한 2학기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는지는. 자, 아무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게 핵산의 구성 단위체고요. 인산과 당과 염이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고, 핵산은 당과 인산이 결합하여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DNA는 당이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을 쓰고, RNA는 리보스를 쓰는데, 염기 종류가 DNA는 ATGC인데 리보스는 AUGC야. 이거는 이중나선, 이거 단위가다.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를 이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리보솜이라고 하는 기관으로 보내야 되는데, 원본 자체를 보내는 게 아니라 RNA에, 이 DNA면 RNA에 이거를 복사를 시켜가지고요, 이거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이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하는데 쓰는 거예요. 유전 정보를,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고 써져 있는 거지. 요거를 이제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데, 이거 전체적인 거는 다시 한 2학기 부분에 다시 나옵니다. 자, 넘겨보시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이게 뭐 병풍 구조나 뭐 꼬임 구조냐 이런 게 2차 구조가 결정이 되고요. 전체적인 3차 구조가 결정이 되는데, 4차 구조는 얘랑 다른 애가 또 결합을 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애들이 있어요. 헤모글로빈이 특히 그런데, 헤모글로빈이 이제 4개가 결합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이제 4차 구조를 이루거든요. 아무튼 이게 1차 순서, 2차 부분 모양, 3차 전체적인 모양. 다른 애랑 결합되어 있으면은 4차 구조.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블러계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 이제 이런 단백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DNA는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는데, ATGC라고 했는데 A가 이렇게 생겼고요. 큐링계로. 그 다음에 T가 이렇게 생겼고요. 구아닌이 이렇게 생겼고, 사이토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유라시라고 T면은 거의 비슷하죠. 지금 여기만 틀리네. 여기만 틀리네. 그죠? 근데 이게 요 모양이 딱 맞아야지. 요게 점점점 뭐냐면 이게 수소결합인데, 수소결합이 딱 A랑 T에서 수소결합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C랑 G에서도 수소결합이 딱 형성이 되고, C 주에서는 수소결합이 3개, 하나, 둘, 3개, AT에서는 2개. 다 어렵죠? 자, 모양이랑 잘 보면서, 다 어려운데, 일단 해보시죠. 그래도 17번부터 12번까지 해봅시다. 다 했죠? 자, 요거는 이제 그 핵산으로 고르셔야 되고, 뭐 RNA이긴 한데 일단 핵산 고르셔야 되고, 요런 거는 이제 단백질의 어떤 모형이고요. 요거는 이제 녹말의 모형입니다. 녹말. 그리고 8번에 이 단위체 이름을 써라. 이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인산, 당, 염기가 기억은 당이고요. 니은은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게 뉴클레오타이드고 가와 나의 이름을 써라. 가는 DNA고 요거는 RNA고 염기의 종류를 각각 모두 쓰시오. 가는 ATGC라 쓸게요. ATGC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에서는 T 대신에 유라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UGC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5종류인데 DNA에 4종류가 있고 RNA 4종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뭐 RNA 그 합쳐가지고 8종류냐 그건 또 아니죠. 왜냐면 이게 T만 유라실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RNA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아셔야 되고 ATGC, AUGC. 자, DNA의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예, 핵산에 대한 설명 맞고요. DNA를 구성하는 염기 4종류다. 4종류 맞고. RNA를 이루는 단위체는 4종류죠. 예, AUGC. AUGC. 그 염기만 다르면 다른 거거든요. 인산과 당은 똑같아도 염기가 다르면 다른 RNA 단위체가 되는 거죠. 이중 나선 구조이고 단일 가닥 구조다 맞고요. 자, 이게 DNA가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는데 상보적 결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DNA 가닥에 염기 서열을 쓰시오. 서열은 뭐 순서라는 거지. 그래서 G가 붙어 있으면 C가 있어야 되고 T고요. G, A, G, T, T, A, C, G, G, T로 돼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거를 복제를 하거든. 세포 분열 같은 거 배우면 DNA를 복제를 해요. 복제할 때 이대로 똑같이 복제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가닥에 2가닥이 나오죠. 상보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자, 그래서 기억은 당과 인산으로 이루어진 골격이다. 요 파란에 말하는 거죠. 예. 인산, 당, 골격이 맞고요. 안쪽에 있는 막대 모양이 염기입니다. 니은은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염기다. 맞고요. 자, 이중 나선 1회전에는 가에는 10개의 염기 쌍이 있다. 맞아요, 이게. 이중 나선이 1회전 할 때 10개 염기 쌍이 있는 거 맞습니다. 자, 우리 생활과 신소재에서 110쪽 잠깐 펴볼까요? 110쪽에.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칸 채워져 있나 봐봐. 110쪽에. 안 돼 있죠? 여기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110쪽. 자, 우주의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고, 그쵸? 지각에는 산소랑 규소가 많은 겁니다. 생명체는 산소와 탄소가 많고, 규산염 광물은 전체 광물의 9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규산염 광물의 기본 구조를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거예요. 규소 하나에 산소 4개 붙어있는 구조고, 규산염 사면체가 독립형으로 되어 있냐, 뭐 단사슬 구조냐, 아니면 이건 복사슬 구조라고 합니다. 복사슬 구조냐, 판상 구조냐, 망상 구조냐에 따라서 암석의 굳기라던가 뭐 성질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 산소, 질소 등의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 탄소 화합물이고요.
그거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이 있고,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고요. 다른 탄소 원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을 합니다. 탄소의 골격의 다양성, 쭉 연결되어 있으면 사슬 모양이라고 하고, 사슬로 가다가 가지가 있으면 가지 모양이라고 하고, 이게 고리 모양도 있고요. 이중결합, 삼중결합도 가능하다. 이게 다 서로 다른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탄소화물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자, 유기물, 탄수화물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되어 있고 주로 에너지원 사용되고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백질은 질소가 더 들어가고 효소나 호르몬 항체 성분이고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되고, 지질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데 물에 녹지 않고 용매에 녹고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등을 구성이 되고요. 질소, 인까지 들어오고 유전정보 저장하고 전달하는 거는 핵산. 무기물은 가장 비율이 많은 건 물이고, 물도 무기물이긴 해요. 예. 비열과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관여를 많이 하고, 무기업류는 주로 염의 형태로 존재한다. 뭐 이제 이온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생리기능 조절하고 관여한다. 이 페이지. 자,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로 20종류가 있다.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 결합할 때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고 합니다. 펩타이드 결합. 단백질 구조의 형성, 물이 빠져나가면서 탈수 촉과 반응이 되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되고, 그게 쭉 연결되어 있으면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는데, 이게 알아서 잘 꺾여가지고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의 종류,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 배열 순서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고요. 핵산을 이루는 그 단위체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1대1대1 배열되어 있고요. 뉴클레오타이드에 DNA와 RNA가 있고, DNA는 디옥시리보스가 당이고 RNA는 리보스가 당이고, 이건 ATGC인데 얘는 AUGC라고 쓰시면 되겠고, 단일가닥 구조고 이중나선 구조고, 유전정보 저장하고 전달하거나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것은 RNA. DNA 염기의 상보결합이라고 쓰게, 상보결합. 그러니까 A랑 T랑만 결합하고 G랑 C라고만 결합한다. DNA의 유전정보 저장, 염기가 다른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을 하는데, 이거 염기 서열이라고 하고, 염기 서열에 따라서 유전정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유전정보가 저장이 된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좀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